자, 돈워리 수요상담소 김수용 전문가와 정세윤 전문가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사연을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수사반장 김수용입니다. 반장님. 네.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의 가정경제 고민을 싹 다 해결해드리는 수요상담소장 정세윤입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의 자흥과 함께하는 쭈장 주행입니다. 돈워리 수요상담소 이 시간만 되면은 궁금한 것들이 막 몰려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때 물어봐야지 쌓아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장님과 소장님 두 분과 함께 가정경제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 이거 여기다 물어봐도 되나? 싶은 궁금증들 다 물어보십시오.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반장님과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9064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지난 방송을 듣고 혹시 몰라서 보험 증권을 확인해 봤죠. 그랬더니만 15년 갱신형 보험이더라고요. 갱신이 될 때 얼마나 오를까? 라고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아유 별로 안 올라 그러던데 이거 정말일까요? 자, 두 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십시오. 네.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저희 단골 손님이잖아요. 가입할 때 상품 이름에 아니면 증권을 보면 그 위에 갱신형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알기가 쉬운데요. 나쁜 형. 근데 보면은 15년 재가입형 혹은 15년 만기 자동갱신형 또는 주계약은 비갱신인데 거기 달려있는 특약들은 싹 다 갱신형일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언뜻 보기에는 갱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네. 일단 얼마나 오르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가입할 때 전달받은 상품 설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뒷부분에 보면 갱신형 같은 경우는 예상 갱신 보험료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지금 15년마다 갱신이니까 본인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처럼 나이가 젊으시다면 다음 갱신 주기인 30년 뒤 혹은 45년 뒤에는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야, 처음에 상품 설명서 받았을 때 왜 못 봤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인분은 아유 별로 안 올라 하셨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설명서 등의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신 게 아니라 판매하신 지인 설계사분께 그냥 구두로 여쭤봤을 것 같아요. 문의드렸을 것 같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갱신 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점은 아무래도 말하기 곤란한 내용일 수도 있고 하니까, 혹은 또 가입하신 보험이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 다쳤을 때의 보장, 즉 상해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실제 갱신 시 보험료가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은 매우 높아지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만 상해로 다칠 확률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으니까요. 이런 내용 역시도 상품 설명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계약을 할 당시 서류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갱신 시의 예상 보험료가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이게 정확하게 요만큼 올라요라고 확실하게 딱 이만큼은 아니지만 예상입니다. 비슷하거든요. 안전하게 계약 당시에 받으셨던 상품 설명서 서류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없어졌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그런 분이라면 우리 전문가들에게 상담 요청하셔서 안전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5년 갱신형 보험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1377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네요. 아는 분이 넘어져서 골절이 됐어요. 근데 골절 진단금으로 100만 원이나 나왔대요. 저도 자주 넘어지는 편이라서 이 부분 들으니까 혹하던데 저도 이렇게 골절 진단금 많이 넣고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네. 보험이라는 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거죠. 질문 주신 것처럼 넘어져서 골절을 당한다면 일단 가지고 계신 실비에서 대부분 치료 자금이 해결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골절 진단금이 100만 원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죠. 돈이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입하는 게 과연 가성비가 좋은지도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절 진단금 지금처럼 10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매달 한 2만 원 정도 낸다면 몇 년에 한 번은 꼭 골절을 당해야지 내가 낸 보험료 이상의 효율이 있는 거죠.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넘어지는 거죠. 골절 당해야 되는 거죠. 예. 자주 넘어지셔서 걱정이 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음. 넘어지실 때마다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당해서 돈을 많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요. 골절 진단금은 적절하게만 가입하시고 그럼요. 차익은 저축하시거나 차라리 뭐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이런 3대 진단금 또는 수술 보장 등의 보다 필요한 보장을 중요 보장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데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주 골절을 당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자주 넘어져요 하시는 분은 넘어질 때마다 골절을 당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보험료를 쓰시는 거는 조금 꺼려집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고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적어 보이더라도 다 합쳐서 내가 총 얼마의 보험료를 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중요도가 떨어지는 보장에 보험료 지출하는 건 막아내고 더 필요한 보장을 늘리고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다라는 거에도 더 크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도 반장님, 소장님 두 분이 깔끔하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고요. 혹시 여러분 더 질문이 있다. 지금 들으면서 나도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물어봐도 되나? 됩니다. 12시 전까지 두 분이 자리하실 거고요. 두 분 자리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시면 되고요. 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서너 가지 물어봐도 되나? 네, 그런 건 방송 시간이 있으니까요. 1대1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무료 상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샵 0999 궁금한 사항들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상담 소장님과 우리 반장님, 상담 반장님까지 두 분께 찾아와서 고민이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어떻게 고민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두 분은 이 고민을 해결해 주셨는지 지금부터 쭉 들어볼게요. 사연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부부가 둘 다 귀가 좀 얇은 편이라 보험 가입 전화가 오면 야박하게 끊지 못하고 듣다가 혹해서 가입하고요. 또 아는 지인 설계사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보험을 제안하면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들고 해지하고 다시 들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도 점점 늘어나서 계산해 보니까 저희 보험료가 다달이 9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너무 부담이 되던 차에 돈키호테 방송을 듣다가 저희 집 얘기 같아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건 정리를 좀 하고 필요한 보험만 추려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증권을 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가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먹고 있어서 보험을 가입할 때도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6개월 전쯤 건강검진을 받다가 용종을 발견해서 제거했는데요. 이러면 보험 가입이 또 제한되는 거 아닌가요? 병력도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보험료를 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래저래 보험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저희 집 보험도 해결이 될까요? 사연을 듣다 보니까 진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기저기서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보험 광고 전화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딱 거절했으면 괜찮은데 듣다 보면 바꿔야 되나? 이게 돼요. 예. 이 보험 없으면 진짜 큰일 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게다가 사연자분 부부 두 분은 다 마음씨가 너무나 고우셔서 목소리를 들어봐도 고우시죠. 그런 전화가 와도 잘 끊지를 못하시고 듣다 보면은 하나 둘씩 가입을 하시게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보험료가 무려 90만 원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종종 이런 보험 광고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전문가님한테도 봐요? 그럼요. 네. 오. 뭐 저도 듣다 보면 혹한 경우도 있는데 여보세요. 주로 이렇게 보험을 바꾸라고 연락이 오는 건 당연히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이겠죠. 또는 TV에 나오는 보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봤거나 아는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 보험이 잘 가입되었는지를 점검을 맡겨봤을 때도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이거 예전 보험이라 안 좋아요. 더 저렴한 실손이 있는데 이거 왜 안 바꾸세요? 보험료 많이 내시니까 이거 싼 보험으로 갈아타셔야죠. 요즘에 진짜 좋은 신상품 나왔으니까 바꾸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내 보험을 진짜 바꾸는 게 좋은지 아닌지 헷갈리실 때가 많죠. 지금 얘기 듣는데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바꾸시죠. 네. 그래서 오늘 돈놀이 상담소에서는 내 보험이 바꾸게 되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기준들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보험 바꾸게 되면 좋아질까 나빠질까 요 기준들을 제시해 드린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도 내 보험 뭔가 바꿔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자 전화 올 때마다 자꾸만 바꿔야 되나 하는 고민에 사로잡히시는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보험 바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내용을 볼까요? 먼저 내 보험 바꾸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나눠 두 가지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바꾸게 되면 향후에 낼 보험료가 줄어드는가. 두 번째, 바꾸게 되면 내 보장이 늘어나는가인데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네.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당연히 보험 바꾼 뒤에 보험료를 적게 내고 당연히 보험 바꾼 뒤에 보장이 늘어난다. 그럼 이건 바꿔야죠. 그렇죠. 응. 일단 이 두 가지 내용만 잘 체크를 하셔도 보험을 바꿀 경우에 오히려 향후 낼 보험료가 늘어나고 보장이 줄게 되는 그런 보험 권유는 싹 다 무시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바꾸시면 되지만 세상 일이 이렇게 마냥 쉽기만 하진 않잖아요. 가령 바꾸게 되면 보험료는 줄어드는데 보장도 같이 줄어든다든가 또는 보장은 좋아지는데 보험료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겠죠. 사실요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실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보험료가 앞으로 낼 게 줄어든다 라면 바꿔야죠. 그리고 앞으로 보장이 좋아진다 그럼 바꿔야죠 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내가 과연 생각하면서 바꾸는가를 고민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냥 이거 좋아요 라고 하면 좋은 것 같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바꿨을 때 내 보험료가 앞으로 이만큼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꼼꼼히 따지거나 이렇게 바꾸게 되면 내 보장에 이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는구나.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바꾸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성비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일반 소비자들은 보험을 바꾸게 되면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갱신형으로 바꿔서 오히려 향후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때도 있고요. 또 보장은 좋아진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반대로 보장의 범위가 줄어드는 측면에 대한 설명은 못 받을 때도 많습니다. 맞아. 쉽게 얘기 드리면 기존 보험에서는 뇌졸중으로 가입했었는데 바꾼 뒤에는 뇌출혈 보장으로 변경된다거나 오히려 좁아졌네요. 그렇죠. 5종 수술비로 가입을 했었는데 바꾼 뒤에 비급여 수술은 보장이 안 되는 8종 수술비로 바뀌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보험을 바꾸라고 추천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바꾸게 되었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다 부각해서 설명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하세요. 이거 바꾸면 나한테 뭔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줄어드는데 보장이 더 늘어나. 그렇다면 안 바꿀 이유가 없죠. 하지만 돈은 줄어드는데 보장이 좁아진다거나 아니면 보장은 좋아지지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뭐 보장 좋아지면 돈 당연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고민을 말씀 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이분의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요? 소장님, 반장님, 제가 2009년에 실비를 넣었는데요. 2024년 6월까지 39,594원을 냈습니다. 근데 7월에 갱신이 돼서 67,341원을 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험회사가 또 갱신된다는 문자를 보내네요. 98,876원으로 오른대요.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당황스럽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분. 한 달 만에는 갱신이 안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2009년에 가입하신 실손은 예전 실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실손 유지 중이신데 나이 변동에 따라서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실손을 가입하신 경우에 그러실 수 있는데 실손 말고도 다른 보장이 들어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안내가
일단 그 기간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증권을 보면 자세하게 근데 알 수 저도 있을 이런 것 경우 같습니다. 있었거든요. 막 한 달 만에 이렇게 늘어났다 뭐 이러면서 연락이 온 경우가 있는데 적립보험료가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있는데 2009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2024년에 한 번 오르신 거잖아요. 그럼 실비는 1세대 실비라도 5년마다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신 거죠. 무슨 얘기냐면 39,500원 정도를 내셨다면 거기 적립보험료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5년 혹은 3년마다 이게 갱신이 될 때 그 적립보험료를 소진한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아놓은 적립보험료를 다 소진을 했으니까 이다음부터 올라가는 건데 아마 한 달 만에 오르시는 건 아마 뭔가 착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 아마 2009년 실비면 5년마다 혹은 3년마다 갱신 주기가 맞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98,876원으로 올랐다. 앞으로는 이 돈으로 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적립보험료가 조금은 더 남아 있다면 엄청 많이 또 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보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 내가 적립보험료란 이름으로 얼마를 내고 있었길래 이렇게 됐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명자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내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를 좀 명확히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 요청만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3부 마무리하면서 일단 노래 들으면서 4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이 노래 준비했어요. 키스의 노래 여자이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남자들의 마음 원할 땐 언제고 다 주니 이젠 떠난대 이런 적 처음이라고 너는 특별하다는 그 말을 믿었어 내겐 행복이었어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싫어졌다고 눈치가 없는 넌 늘 부채기만 했어 너를 욕하면서도 많이 그리울 거야 사랑이 전부인 나는 여자이니까 모든 걸 쉽게 다 주면 금방 실증 내는 게 남자라 들었어 들린 말 같진 않아 다시는 속지 않으리 마음 먹어보지만 또다시 사랑에 무너지는 게 여자야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싫어졌다고 눈치가 없는 넌 늘 부채기만 했어 너를 욕하면서도 많이 그리울 거야 사랑이 전부인 나는 여자이니까 오늘 우린 헤어졌어. 부디 행복하라고. 너보다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고. 매일 낮 12시 배고프고 배부르고 졸리시죠? 그럼 저 지타민이랑 함께 하실래요? 뮤직 익스프레스에 놀러오세요! 뮤직 익스프레스에 오면요 댄스 뮤직 있고 발라드도 있고 힙합도 있고 락앤롤 당연히 있고 더 있어? 그럼요 7080 있고 더 있어? 있고 지타 파워 있고 지타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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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사실 더 있는데 나머지는 놀러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방향도 목표도 오직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앞으로의 2년 도민들께 희망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힘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마약과 같은 중독성으로 결국 건강을 해치는 담배. 담배는 폐암, 후두암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며 직접 흡연으로 연간 5만 8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 향상 및 담배 규제 강화와 흡연 폐해 책임 규명을 위하여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길, 여러분의 관심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의 전문가들과 원하는 배움을 이루는 이곳 경기공유학교입니다. 나무늘보 같던 진솔이는 인공암벽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화내기 대장 동준이는 차분히 한국화를 그리고 있네요. 저 멀리 영화를 찍고 있는 건 유튜브만 보던 은서입니다. 현진이는 영어에 약하지만 영어로 코딩을 짜고 있네요. 잘 못해도 즐거워서 끙끙대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공유학교에서 부모의 생각보다 크게 자랍니다. 오늘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자율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따뜻한 나눔 99.9 OBS 라디오입니다. FM 99.9 MHz OBS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돈을 키우는 오전의 테크닉 돈키호테를 듣고 계십니다. 쉽고 알차게 돈을 키우는 경제 테크닉. 세어나가지 않게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오전 10시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생방송 문자 참여 샵 0999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1:1 무료 상담 원하신다면 문자 말머리에 상담이라고 표시해서 보내주세요. 오전 10시 오전 10시 오전 10시 오전 10시 돈키호테 생방송 중에 문자 주세요. 자, 돈키호테 4부 시작합니다. 1, 2, 3, 4부까지밖에 없는데 4부를 시작해요. 너무 시간 빨라. 뭐야 이 반응. 자, 돈키호테 4부 마지막 남은 30분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면서 보린이를 위한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제 참여 못하신 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정답 알겠다 하신다면 보내주십시오. 오늘 마무리하면서 잠시 후 두 분 전문가가 정답 발표와 함께 당첨자도 뽑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만성질환 또는 이로 인해 복용 중인 약이 있는 등 병력이 있을 때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선택 가능한 보장성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을 뭐라고 할까요? 1번 내 코가 석자 보험, 2번 뜨거운 감자 보험, 3번 유병자 보험. 아유 간단하다. 자, 샵0999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4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고민이 좀 있어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4부 시작할게요. 7682님께서요. 보험 청구를 했는데 손해사정이니 예전에 다녔던 병원까지도 알고 있던데 이게 합법적인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무 기록 열람서는 몇 장까지 써줘야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가입하신 이후에 있었던 치료 이력은 보험사에서 온 그 직원분이 알 수 있는데 가입 이전에 치료 이력을 조회하거나 이런 것들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시에 그 이전 이력에 대한 기왕력이 있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그 손해사정사가 출동을 해서 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 종이에 서명을 하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무기록 열람을 하려고 하는데 빈 종이를 가지고 와서 서명을 받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꼭 서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할지 병원명을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이의 서명을 허락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꼭 다 뭐 하라는 대로 서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보험사에서 이제 청구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급을 해드리려면 저희가 이거에 사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아 이거 사인을 해야지 돈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소비자의 권리가 그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해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권리라는 건 내가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7682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내가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에게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꼼꼼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3부에서 살펴본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걸려온 보험 권유 전화, 지인 설계사의 권유, 차마 거절을 못하고 도와줘라고 할 때마다 도와드리고 있는 이거 좋아라고 할 때마다 좋은가 싶어서 갈아타는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귀가 참 얇으신 이게 참 누군가가 옆에서 좀 통제를 해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드시는 약도 있어서 아마 유병자 보험으로 계속 가입 중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상담받고 나서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어땠어요? 네, 요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분이 아까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꼈는데 네. 마치 저희 PD님하고 같은 성향을 가진 그런 분들 같은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개인 편차가 있는 거니까요. 네네. 저희가 이제 보장 분석을 진행하는 원칙은 보험료는 보다 저렴하게, 보장은 빠짐없이 적절하게 이걸 모토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기존보다 보험료는 낮춰드리고 빠진 보장을 채워드리는 방향으로 보험을 조정해 드렸는데 일단 두 분이 가입한 보험 중에 325 유병자 간편보험이 있었습니다. 이 보험을 310, 저희는 310이라고 하는데요. 310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릴 수가 있었죠. 뭔가 비밀번호인가요? 325 유병자 간편보험. 저분 자꾸 마이크 때려요. 325 유병자 간편보험이었는데 이거를 310. 네.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들으면서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와 하시는 분들 어렵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유병자 간편보험은 상품 이름 그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 즉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그쵸. 325, 335, 310 이렇게 상품 이름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맨 앞에 처음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했는지 입원 수술 소견이나 또는 재검사 소견이 있었는지고요. 두 번째 나오는 숫자인 2, 5, 10 이런 것들은 2년 이내 또는 5년 이내, 10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 있었는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원이나 수술을 한 이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간을 정해놓은 게 2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 맞습니다. 마지막 숫자 5 또는 10은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에 암, 뇌혈관, 심장질환처럼 중대한 질환이 있었는가인데요. 당연히 325보다 355가 좋고 355보다는 310이 긴 기간 동안 건강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쵸. 가입하기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이 있고 숫자가 커질수록 보험료는 저렴하고 가입할 수 있는 보장의 금액 한도도 높아지는 거죠. 지금 문자창으로 네. 저는 안 좋은 곳이 있어서 보험 가입을 못한 게 있습니다. 보험도 건강할 때 들어야겠더라고요. 네. 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좀 정리해 주세요. 몸이 안 좋은 곳이 있어도 가입이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어떤 병력이 있으신지 그걸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보험 가입이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아까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3개월 안에 내가 병원을 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2년, 5년 아니면은 10년 안에 입원 수술이 있는지 아니면 5년, 10년 안에 뭐 큰 질병, 암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시면은 근데 요즘에는 뭐 당뇨약이나 이런 약을 복용하셔도 이런 기준에 맞지 않아서 어차피 3개월 안에 그 약을 새로 먹기 시작한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는 것들이 예전엔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많이 까다롭지 않아졌다. 완화된 거죠. 맞습니다. 완화됐다라는 거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325, 325 그렇죠. 탐슨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산수랑 비슷합니다. 무슨 냐면 3은 지금 공통되게 다 3이거든요. 근데 뒤에 붙어 있는 숫자가 2냐, 5냐, 10이냐.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5냐, 10이냐 따라서 숫자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싼 거예요. 더 건강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건강했다. 왜냐하면 숫자 높을수록 그 안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더 까다로운 기준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고. 그 덧붙여 말씀드리면 유병자 간편보험은 이 상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이게 325 조건밖에 없었던 시절이 길었거든요. 그때 가입하신 분들은 325 조건 보험밖에는 선택지가 없었고 올해 초까지도 5년 이내 고지를 살펴보는 355 조건의 보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아마 좀 비싼 가격, 일반 보험보다 되게 비싸게 가입하신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3텐템 유병자 간편보험이 출시됨에 따라서 기존에 가입했던 325나 355 보험을 유지한 기간 동안 보험료 손실하고 계산을 해서 그걸 감안하더라도 훨씬 저렴한 3텐텐으로 변경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역시 우리나라는 양궁을 잘하잖아요. 10. 맞습니다.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나가지고. 말 그대로 더 좋은 상품이 생기게 됐는데 과연 내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310 이 보험으로 바꾸는 게 유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사연자분 부부도 기존에 병력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가던 유병자 보험 그대로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더 좋아진 유병자 보험으로 바꿔야 되나?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두 분 모두 다행히도 3텐텐 조건, 즉 10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으셨고 약복용 이외에는 다른 치료 이력이 없으셔서 3텐텐 간편보험에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제가 사연 들을 때 메모를 해놨던 게 내시경 검사 중에 용종을 제거하신 적이 있었다라고 남편분은 사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용종 제거도 질병 수술에 해당하고 수술비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 없나요? 와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잘 찝어주셨어요. 쭈디는 이제 거의 전문가인데요. 네, 다들 아마, 거의 전문가예요. 아닙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쭈디의 수요 상담소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딜 도망가시려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경 용종 제거술도 엄연히 질병 수술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유병자 간편보험에서는 고지 기간 내에 발생한 수술이나 입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벼운 질환일 경우에는 예외로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말씀하셨던 용종 제거술이죠. 그 밖에도 백내장이나 녹내장, 담석증 이런 가벼운 상해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의 경우에는 이거 예외 질환으로 빼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뭐 3텐텐이면 10년 안에 입원 수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안에 뭐 용종을 제거했다거나 뭐 백내장을 했다거나 이래도 이거는 예외 질환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입원력이나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나 보험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3텐텐 간편보험처럼 보험료가 제일 저렴한 유병자 보험에서는 제일 저렴하니까요. 이런 보험을 바꿀 수 있는지 비교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10년 동안 건강했다면 더 보험료 할인이 들어가는 건강체 보험이라는 것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유병자 보험에서도 10년 동안의 건강 이력을 보는 그런 간편보험이지만 더 저렴한 그런 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두 분이 짚어주셨습니다. 예전 유병자 간편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 계신다면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간편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3텐텐 이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바꿀 수 있는지 요거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떤 보험회사든지 가능한가요? 그렇진 않고 이 상품이 판매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점 유병자 시장이 넓어지면서 다양화되고 있고 좋은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는 아니고 좋은 조건으로 하실 수 있는 곳을 하시면 돼요. 그 비교를 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50세 남성이 3텐텐 유병자 간편보험에 암진단비 3천만 원, 뇌혈관, 심혈관 2천만 원 이렇게 가입할 경우에는 네. 20년나 100세 만기 기준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가 월 8만 5천 원 정도 산출이 되는데 반해서 가장 비싼 회사는 10만 4천 원 정도 산출이 돼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월보험료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회사와 아닌 회사가 있고 판매하는 회사들 중에서도 보험료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 후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월보험료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납입보험료도
보험료로 비교를 하면 무려 총보험료는 45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꽤 크죠. 여기에 더해서 수술 보장이나 후유장애, 골절, 깁스, 화상 이런 세부적인 특약 보장들도 갖춰서 가입하게 된다면 이 보험료 차이는 더더욱 커지게 되잖아요. 똑같은 보장을 가입하는데 이 정도 차이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 차이기 때문에 보험사 비교 후에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똑같은 보장을 동일한 3텐텐 조건의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회사별로 매달 몇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라는 거. 본인이 3텐텐 가입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나 그럼 당장에 바꿔야겠네. 자, 그것도 얼른 가입하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고 나한테 가장 저렴하게 산출되는 보험회사의 상품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총 금액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이니까요. 사연자분 부부 두 분이 기존에 비싸게 가입을 했던 유병자 간편보험 3텐텐 간편보험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정한 후에 두 분 보험료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두 분의 보험료는 조정 전에는 월 딱 90만 원이었거든요. 남편분이 한 48만 원, 아내분이 4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요. 이 실손보험 두 분 갖고 계시는 실손보험은 2세대 때 가입한 조건이 좋은 실비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인상이 되기 전까지는 이걸 유지하시는 게 유리해서 유지하기로 하셨고요. 근데 문제는 전화로 이것저것 가입한 5년마다 갱신돼서 이거 나중에 은퇴한 후에도 계속 오른 보험료를 평생 내야 하는 갱신형 보험들은 뭐 손해는 안타깝지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쭈디가 얘기한 것처럼 비싸게 가입한 유병자 보험을 보장은 더 탄탄하게 하면서 훨씬 저렴한 3텐텐 보험으로 변경해드린 게 보험료 절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거 보험 바꾸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바꿀 때도 보험은 내가 잘못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면 아주 잘못 가입한 보험이 아니라면 유지를 하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그쵸. 또 새로 가입하면 또 10년, 20년 또 다시 리셋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지금 해지했을 때 납입한 금액을 손실보는 금액과 앞으로 줄어든 보험료를 계산해서 유리하면 바꾸는 거죠. 그쵸. 그게 아니면 조금 덜 좋더라도 예전 걸 유지하시는 게 유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상황이나 시기, 경제적인 흐름,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납부를 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남았는지, 만약에 더 좋은 걸로 내가 필요한 것으로 바꾼다면 바꿨을 때 더 내야 되는 보험료와 지금 남아있는 보험료 총액을 따져서 무조건 손해본다면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죠. 그거를 최상의 조언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우리 돈키호테 전문가 분들입니다. 무조건 바꾸십시오. 이게 더 좋아요. 더 좋은 쪽으로 가야죠. 물론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야죠. 하지만 나한테 더 좋은 길은 다릅니다. 그 나한테 더 좋은 길, 나한테 맞춰서 더 좋은 길을 추천해 주시는 돈키호테 전문가들의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장이 더 튼튼해졌어요. 보험료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조정 후 남편분의 보험료는 28만 원으로 아내분은 19만 원으로 바뀌게 돼서 두 분 합산했을 때 47만 원의 보험료면 충분했습니다. 기존에 비해 매달 43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절감시켜드리면서도 기존에 빠져있거나 부족한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금, 수술비까지 모두 보완하고 강화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도 충분했던 거죠. 네. 이 집의 울타리는 이만한 금액으로도 충분했던 건데 너무 과하게 세워져 있었던 거고요. 과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서 누군가는 약탈도 해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돌담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님들을 만나기 전에 비해서 보험료는 매달 43만 원이나 저렴해졌고요. 빠져있는 보장들은 보완을 하거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 가격.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이제 매달 내가 여윳돈도 생겼고 그리고 앞으로 뭔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도 이거 보장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없이 안심하고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유병자 간편보험이더라도 보험 회사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최상의 조건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포인트도 짚어봐야죠. 첫째. 우리는 보험을 왜 가입할까요? 우리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큰 질병과 상해에 미리 대비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100만 원의 진단비를 위해서 2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한다면 이런 경우는 차라리 보험보다는 저축이 더 유리한 경우일 겁니다. 네. 굉장히 냉철한 말씀 해주셨어요. 둘째.
유병자 보험이라고 일반 보험에 비해 다 터무니없이 비싼 건 아닙니다. 보장에 비해 과도한 유병자 보험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내 병력에 맞춰 보장은 더 탄탄하게, 보험료는 더 가볍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